엄마, 할아버지 냄새나. 나 안아주지 말라고 해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 한마디에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72세의 박길순 할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손주의 천진난만한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전문 병원에서 50년을 일해온 81세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절실하게 깨달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인 냄새의 정체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 안에서 바로 내 옆 사람이 자리를 피하거나 버스에서 나를 쳐다보며 젊은 여성이 창문을 갑자기 여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나에게도 노인 냄새가 나는 걸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과학적으로 존재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99%가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은 냄새를 느낍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가족들도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냄새의 정체와 함께 단 3곳만 씻으면 99%가 사라지는 과학적 해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손주와의 따뜻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향수나 제품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66살 김수철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그분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유 선생님, 제가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제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이 할아버지의 눈에서 평생 모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 가족에게조차 냄새 나는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향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 선생님, 안타깝게도 향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더하는 것이라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 냄새에 향수 냄새가 섞인 더 복잡한 냄새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더 창문을 열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노인 냄새의 진짜, 그 정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덜 씻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노인 냄새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땀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땀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이 줄어들면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 평균 1리터가량의 땀을 흘리지만 60이 넘으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는데 냄새가 날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의 감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으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땀이 줄어들면 이 노폐물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결국 세균이 번식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73세 이영숙 할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그 원인은 바로 땀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75세 신철호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땀이 줄어들면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운동과 반신욕 등을 통해 땀을 흘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땀 배출이 곧 깨끗한 피부와 상쾌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둘째, 피지의 성분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레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산화된 지방산이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에 가장 많아집니다.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레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 노레날 때문에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셋째, 침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65살 박순길 할머니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멀리서 하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침 분비량 감소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변화, 바로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냄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평생 씻어왔는데 지금 와서 뭐가 바뀌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지금껏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해결책일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효과 없는 방법들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실 겁니다. 하루하루 가족과의 거리만 멀어지고 눈치만 더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위를 씻지 않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고 단 일주일 만에 냄새가 눈에 띄게 줄며 한 달 안에 가족의 태도마저 달라지게 만드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78세 최수영 할아버지는 6달 전 우울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제 방에 안 들어와요. 아들도 저만 있으면 창문부터 열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 뒤, 목, 뒷덜미, 가슴 아래 접히는 곳 이 세 곳만 정확히 씻어보세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6개월 후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예전처럼 안아달라고 달려와요. 이게 저는 정말 기적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당신이 지금 처음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세 곳만 제대로 씻는 습관.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가족 그리고 일상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이제 냄새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손주의 포옹, 딸의 미소, 그 따뜻함을 다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90%가 나는 단 세 부위. 드디어 공개합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부위는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하지만 눈에 잘 안 보이고 손이 잘 닿지 않아 그냥 넘기기 쉽죠. 77세 김순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평생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겨드랑이 및 가슴 밑을 꼼꼼히 씻었더니 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저한테 와서 안겨요. 정말 눈물 났어요. 여기서 실천 팁을 말씀드리면 샤워 타월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 겨드랑이, 가슴, 배두피.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곳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주세요. 71세 최호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서 나는 냄새는 감아도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두피를 손으로 꾹꾹 눌러 씻었더니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손주가 제 머리를 만지면서 웃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남성 어르신은 가슴이나 배에 털도 거품 내서 꼼꼼히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어 냄새가 옷과 방 안까지 퍼지기 쉽습니다. 69세 김철용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고 말리고 양말을 매일 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방에 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면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2켤레 이상 번갈아 신고 충분히 말려주세요. 등은 등 전용 수건이나 브러쉬를 사용해 꼼꼼히 닦아주세요. 주의사항은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38도에서 40도로 사용하시고 강한 향의 비누보다 순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 발라주기. 건조한 피부는 각질은 냄새로 이어집니다. 82세 이영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그냥 꼼꼼히 씻고 말리고 로션 발랐을 뿐인데 손주가 무릎에 앉아서 같이 TV를 봐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못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살이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땀이 많이 나는 곳, 이 세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노인 냄새는 90% 이상 사라집니다. 이걸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여전히 비싼 제품에 돈을 쓰고 냄새 때문에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과의 거리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샤워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이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약국에서 파는 비싼 제품도 병원 처방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며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검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97%가 체취가 줄어드는 걸 경험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 원칙, 물을 바꾸면 몸 냄새가 달라집니다. 물 좀 마신다고 냄새가 없어지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청소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노인 체취를 줄이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몸에 쌓였던 찌꺼기들을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깨끗하게 씻어내는 셈이죠.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게 낯설고 입도 마르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물이 당연한 습관이 됐고 하루라도 안 마시면 허전할 정도예요. 두 번째 원칙, 햇볕 아래 가볍게 걷기. 선생님,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숨이 턱 막히는 운동도 땀 뻘뻘 나는 헬스도 아닙니다. 단 20분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몸이 바뀝니다.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우리 피부에 쌓여 있던 세균을 자연스럽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살짝 흐르는 땀은 몸속 노폐물과 냄새 유발 물질을 배출시켜줍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햇볕 땀 순환 움직임. 이것이 바로 냄새를 줄이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언제 걷는 게 좋을까요?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이 시간대의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해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강한 햇볕은 오히려 피로를 주지만 이 시간의 햇살은 약처럼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가 권해드린 방법대로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제는 걷지 않으면 몸이 더 찌뿌둥해요. 오히려 매일 걷는 날은 기분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안 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산책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내 몸과 대화하듯이 걸어보세요.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집 앞 공원도 좋고 동네 마트까지 왕복해도 좋습니다. 단 2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체취를, 아니 삶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내 몸의 냄새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손주가 제게 이런 말을 했죠.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 나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물 6컵 이상을 마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냥 언제든 마셔야지라고 하면 절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물 마시는 습관 6단계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점심 식사 30분 전 1컵,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 1컵, 입이 마르기 시작할 때 오후 3시쯤 1컵, 저녁 식사 전 1컵, 잠들기 1시간 전 1컵, 하루 6잔. 어렵지 않지만 이걸 2주만 실천하면 몸이 먼저 물을 찾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페인은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 1컵 추가로 마셔주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몸속 노폐물과 독소가 줄어들고 피지 분비가 안정되고 땀 냄새, 입 냄새, 체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느끼는 냄새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한 달 뒤 달라지는 당신. 손주가 다시 안기고 며느리의 눈치도 사라지고 할머니 요즘 향기 나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선생님, 겨울엔 너무 추워서 매일 샤워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의 70%는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 때문입니다.
샤워를 미루면 피부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땀구멍을 통해 피지, 땀, 각질, 노폐물을 계속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마치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찌든 냄새처럼 몸에서 스며 나오는 체취로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 온도입니다. 절대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유익한 유분까지 다 씻어내버려서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38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뜨겁진 않은 정도. 이 온도가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체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욕조 목욕을, 한 번쯤 38도 정도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가 보세요. 이건 그냥 목욕이 아닙니다. 피부 속 모공을 열고 깊이 박혀 있던 냄새 유발 물질까지 배출시키는 시간입니다. 제 환자들 중 대부분이 이 탕 목욕 습관을 들인 뒤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냄새가 줄었다는 걸 가족이 먼저 말해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 한 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 샤워기 앞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물로 귀 뒤, 목 뒷덜미, 가슴 아래까지 꼼꼼히 씻기. 욕조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20분이면 충분. 샤워는 단순한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냄새를 바꾸고 가족과의 거리를 줄이는 하루의 리셋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샤워기만 켜면 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로 그 첫 샤워가 당신의 체취, 피부, 그리고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기본 원칙, 물을 마시고 햇볕 아래 걷고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노인 냄새는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훈과 지혜가 여러분의 향기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